100%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먼저 간략히 오늘도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네, 오늘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승폭이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고한 편입니다. 두 지수가 조금 전에 고점을 한 차례씩 높였고요. 한 번 더 높였고요. 코스피가 2,617선에 코스닥이 863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그동안 많이 떨어지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저가 매력도가 높아졌죠. 오늘 대형주들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 하단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투자 주체들 전반적으로 매매 동향이 아주 뚜렷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개인의 매도세가 좀 짙긴 하지만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긴 하지만 218억 원에 그치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 동시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9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상황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수급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매수 1위는 종목별로 현재 LNF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3일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적이 잘 나온 엔터주 SM도 매수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250억 원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소부장단에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급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실적을 기록한 후성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후성에 대해서 스트롱바이 의견을 줬는데요. 전해액의 원재료인 LIFP6를 파는 기업이죠. LIFP6의 가격이 높아졌고 이 높아진 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관련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원가의 상승분을 또 가격 판가로 전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걸 비롯해서 반도체 부문에서도 일부 소재 가격의 인상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고요. 후성도 역시 이 시각에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3,15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13%의 두 자릿수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체들은 가격 전가력에 따라 1분기 성적표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옥석 가리기,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분석해온 필승 종목 오늘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1대1 종목 상담 시간까지 이어갈게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출연자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저희 지금 상위 1% 투자 전문가 팀에서 제일 수익률이 많이 나고 계신데 다른 두 분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른 두 분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근데 네. 최근에는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요. 가장 1등. 좋지 않았나. 네. 긴장 좀 하셔야 된다. 조금 네. 저만 이상한 사람 될 뻔했는데 어쨌든 잠시 후에 이태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먼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실적도 좋지 않아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횡령 사건까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영업사원 3명이 여러 가지 허위 거래서나 세금서를 발급함으로써 총 30억 원의 사내 횡령이 일어났다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 지금 내림세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가 추이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종료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 곡물 사태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반기 보고서 검토 결과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하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으로는 분류가 됐는데 아직 매매 거래가 중지된 상태는 아니어서요. 충분히 주가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SM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SM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자, 1분기가 매출이 9%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25% 급증을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증권사의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하반기 되면서 아티스트의 컴백을 할 거고 여기에 일본의 콘서트 재개 등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도 함께 좀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이 무엇인지 검색량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오늘도 이태우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들, SM 실적 잘 나온 것도 눈에 띄었고 또 대성산업이 상한가에 들었거든요, 네. 오늘. 네, 에너지 관련해서 네온 가격이 22배 치솟았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역시 네온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또 제가 또 제시해드렸던 워닝 머티리얼즈도 같이 함께 수혜를 받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저는 광명전기가 좀 눈에 띕니다. 네, 광명전기 그럼 살펴볼게요. 오늘 투자자들의 반응 보여주시죠. 자, 바이든이 이런 대박을 안겨줄 거라 상상도 못했네. 자, 바이든을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네. 초청을 해서 들르게 하려고 이제 삼성전자 측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결국에는 재료 삼아서 가고 있는 거죠. 다음 분이 오늘 끝인가요? 형님들 한 번 더 쏴주시죠. 라고 남겨주셨고 어제 35층에서 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어제 상한가 다음 날이라 좀 망설여지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광명전기. 저는 근데 일단은 광명전기 오전에 봤는데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딱 이제 고점 구간대를 맞고 있는 자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광명전기를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볼 때 지금은 좀 위험하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댓글에 이제 형님들 한 번 더 쏴주시죠. 이런 댓글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 수배 전반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광명전기가 수급을 같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그동안 2021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거래량 없던 움직임 속에서 대량의 거래량들이 터져주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 또한 마찬가지로 돌파해준 이후에 약 2달가량 이 상단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인 시세는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잔량 정도를 가지고 한번 극대화 전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지난 7월 21일경에 약 4,500원 구간대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 오랜 시간 동안 하락세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구간 위에 제가 선을 그어놓은 구간을 맞고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차례 물량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이 이슈가 조금 더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지난 고점 구간 때는 한 차례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 달리고 이제 추세가 다시금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정도는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은 좀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한 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전기를 살펴봤고요.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 차례 정도는 더 쏠 수도 있다. 보유자는 홀딩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의 영역을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있을 이태우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링크 타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번호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역시나 종목 상담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그새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태웅로직스 4월 12일 제안을 해주셨고 54%의 수익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원익 머티리얼즈도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고가 4950원 기준으로 19.2%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노션 역시 수익률 경신했습니다. 7,98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은 17.7%로 높아졌습니다. 네, 또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제 화면에는 4만 원대로 나갔는데 오늘 또 4만 1,150원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수익률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보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어떤 너무 거 많습니다. AS? 확실히 네.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역시 우리 제 이름과 비슷하다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태웅 로직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태웅 로직스를 소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에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부각받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뚜렷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을 받는 그 순간부터 큰 시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면은 우선 이제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가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기업 가치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웅로직스가 제3자 물류 회사 중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임과 동시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발생을 해주는 것 대비해서 PER이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릴 당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태웅로직스가 지난 5월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실제로 이제 5월 11일자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는 제가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상한가에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것을 신규 진입을 하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태웅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3,000원보다는 더 높은 주가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PER이 여전히 3.9배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굉장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오늘이라든지 뭐 내일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분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30분 단위로 이제 단일가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열 종목으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 과열 종목이 해제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재 지금 보시면 12,000원 부근에 상한가에서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매물대가 12,000원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12,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를 체크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다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태웅로직스는 좀 더 높은 위치로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우리 첫 방송할 때 제안해 주셨던 종목이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약 55% 상승을 했고요. 매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전량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장에서도 좀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더 봐주신다고요, 오늘?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너무 지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페노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 물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치들이 좀 갈리는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좋을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1분기에 아무래도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조금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결국에 우리가 기업을 이제 공략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당장 2분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하반기의 전망치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뭐 해운 운임에 대한 부분들은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이제 운임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덩달아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요. 지난해 페노션 같은 경우 특히나 뭐 장기 용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많이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뭐 해운 운임의 뭐 등락에 따라서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좀 더 경쟁력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페노션의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페노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해운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제 곡물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밀 자급률 자체가 0.8%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런 곡물에 대한 그 대란 현상들 워낙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 자급률을 7%까지 높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페노션이 직접적으로 유통이라든지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정부에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제 페노션이 직접적으로 따낸다. 수주를 따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워낙 해운에 대한 그 변동성, 운임 지수에 대한 변동성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곡물 사업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약 7,500원 구간대의 목표가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로 한번 더 높은 위치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8,300원 구간대에 한 차례의 저항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8,300원 구간을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해당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조금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은 바로 이제 돌파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일의 이제 뭐 수급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제가 목표치는 2차 목표치는 8,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지만 추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페노션은 일단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셨고 8,300원 선 도달하면 다시 한번 AS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태웅로직스까지 페노션과 두 종목 다 5일째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1대1 종목 상담 참여하는 법,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고 오픈 채팅방,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매수한 종목의 이름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촬영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이 채팅방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먼저 누르시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 이름이 아니라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우 전문가의 필승 종목,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네. 부담이 갑자기 많이 되는데 오, 사진부터 나오네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직접적인 힌트군요. 맞습니다. 네, 바로 DDR5 관련주. 맞아요. 네.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영롱하죠. 제가 DDR5 이렇게 적어놨는데 DDR5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제 메모리 모듈 기판을 또 제조하는 업체로 D램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54%,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비중이 44%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 사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셨듯이 이제 DDR5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 이 DDR5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DDR4 대비했을 때 용량 같은 경우는 최대한 4배 정도 이상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역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그렇게 대역폭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면에서 있어서는 일단 DDR5가 1.1V로 약 한 9% 정도 효율을 좀 더 자랑한다. 그만큼 이제 DDR5로 지금 기업들의 이런 전환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은 PC용 DDR5보다는 이 앞으로 이제 서버용 DDR5 교체에 조금 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DDR5 같은 경우 이번 1분기에 이제 PC용 DDR5만 공급이 많이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올해 3분기부터는 이 서버용 DDR5가 양산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선반영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22%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0% 이상 증가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정확한 종목의 이름은 저희가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DDR5 관련주 여러분도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략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태우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요즘 같은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이곳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판단 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이렇게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아마 휴대폰 갖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매수한 종목의 이름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선별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 찍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문가 네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자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께서 상담을 주셨을까요? 오픈 채팅방 확인해 보시죠. 고진감래님입니다. 아, 닉네임 참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ITM 반도체 말씀하셨고 매수가는 4150원입니다. 아, 이분 4만 원 넘어서 사셨네요. 비중이 12%고 손절 안 보고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드네요 라면서 진단 꼭 좀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네. 네, ITM 반도체 지금 33,000원대인데 이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진단 좀 힘드실 해주시죠. 것 같은데 일단은 필명 그대로 고진감래의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단맛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강한 뭐 수급이 붙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을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 가치를 보고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계속해서 좋으냐 그리고 기업이 속해 있는 해당 업황 자체도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으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 sek터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전지에 이제 회로를 또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에서 미국에 또 그 전기차 관련해서 공장을 또 건립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은 좀 부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TM 반도체는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7,500억에 준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 비율이 28%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아주 뭐 무거운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잠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의 예상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7,6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73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흐름대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PER 같은 경우는 22배 수준으로 사실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거의 400% 수준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ITM 반도체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손실 보지 않고 나오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거의 연간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던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을 올해 2월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매수하신 금액대가 이제는 저항의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매수가 부분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 왔을 때 내가 좀 더 빨리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나오시는 전략을 아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실적도 잘 나와주고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미래의 성장성이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한 52,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망이 좋으니까 일단은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 말 그대로 고진감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이상으로도 목표가 잡아도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보죠.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술병난 개미님이고요. 텔레치스 종목 말씀하셨네요. 매수가 19,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텔레치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현금 보유가 우선일까요? 오늘도 예쁘신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신 이태우 전문가님, 텔레칩스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은 비중이 10%인데 저는 추가 매수는
어느 자제.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해도 생각을 된다.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그렇게 많게는 아니고 정말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최대는 20%까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다시 좀 잘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수급 상황은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 사실 텔레칩스의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거의 유일하게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2%대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이평선을 또다시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장기 이평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오늘 종가상의 흐름까지 충분히 뭐 이 자리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위쪽에 이제 21,000원 구간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어닝 서프라이즈도 1분기에 시연을 했고요. 수급도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수가 이상으로 목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말씀하셨네요. 매수가 보면은 25,000원 선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자, 비중이 10%입니다.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가 15,850원 선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당 한 10,000원 가량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분도 손실 폭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금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이제 추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또 특히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코로나 가장 극에 달했던 3월 19일자 14,650원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는 좀 더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좀 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올바이오 파마의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께서 내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더 빨리 가는 종목들로 이제 교체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해당 말씀드렸던 이 14,650원 구간만큼은 꼭 지켜주자.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은 해당 구간에서 이탈을 하기 전에는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 절반 정도는 비중이 사실 10%이기 때문에 계좌 대비했을 때는 아주 크게 부담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낙폭을 키울 수가 있는 만큼 최소 절반 정도는 해당 구간을 이탈할 때는 좀 정리를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으로 좀 더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워낙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더 테마성 있는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해보는 것도 좀 더 이 손실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하단 제가 지켜줄 수 있는 그 구간만 딱 제시를 해드리고 다른 이야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 살펴봤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이제 온다 하면서도 계속 좀 주가가 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문가들 최근 수익률도 좋으니까요. 종목 교체하실 때 또 참고하셔도 저희 방송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 확인해보는 시간, 종목 상담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채팅방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타고 이 종목 상담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매수가와 매수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태우라고 오늘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을 할 수 있는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자는 어떤 분일까요? 역시 닉네임부터 확인을 해보죠.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님입니다. 솔리드 종목 사셨네요. 매수가 6,890원 10%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솔리드 오늘 하락인데 그냥 가져가도 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래도 매수가에서 뭐 굉장히 멀진 않습니다. 솔리드 오늘 6,300원대쯤 거래가 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지금 실적 손실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실적 손실이 좀 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개파락으로 7% 넘게 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악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때 굉장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해당 분기의 실적이 예상치 정도 또는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느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향후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못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개파락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올해 전체적인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2,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9억 원으로 지난해 이제 61억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배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준으로 500%, 540% 이상 그리고 부채 비율은 약 한 77% 정도로 아무래도 뭐 기업적으로 재무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금액 부근에 왔을 때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일부 뭐 삼성전자의 뭐 수주 소식 이런 것로 인해서 한 차례 수급을 받아주긴 했었지만은 사실 연속성을 보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G 관련해서 연속성을 좀 보이기에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오늘 시장에서 뭐 종가 기준으로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분께서 결정을 하실 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내가 매수가 부분까지 좀 기다리겠다. 두 번째로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이 장기 평선을 이탈하게 될 때 내가 그냥 좀 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구사하겠다. 더 큰 하락폭을 키우기 전에 그냥 7%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면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첫 번째로 결정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오늘장에서 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하단에 5,500원 구간대 지켜줄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해당 구간 잘 체크하시면서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리드 하단 5,500원 선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상담자는 빈털터리 제이지님입니다. 자, 종목 셀트리온이고요. 14만 5,875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10%입니다.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 이분도 약간의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 오늘 1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셀트리온 종목이고요. 자, 일단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 6일째 매도를 하면서 수급 상황도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 대형 종목인데도 네.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관심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2020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주가 수준에 거의 준하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투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단은 우리 투자를 하신 분께서 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은 그냥 쭉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 자체도 지금 10%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하면서 이격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이격도상 95에 준하는 그런 위치로 올 때마다 이격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오늘 시장에서 1%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그냥 약손실을 감안하면서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는 여기 해당 구간에서 좀 더 큰 낙폭을 키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는 위치는 맞다. 다만 성향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앞서 제시해드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장기로 보신다면 괜찮다, 문제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하지만 본인이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노래하는 라라라 님입니다. 우유빛깔 강민정 앵커님, 더 우유빛깔 이태우 전문가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목 보면요. 하이브 말씀하셨네요. 31만 4천 원, 5% 담으셨습니다. BTS 잘 나가는데 하이브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요? 평단이 높은데 추세 전환 시 추매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이브 종목 아무래도 이 종목이 지금 40만 원 넘어서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31만 원이면 좀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또 가격이 21만 원대까지 낮아진 상황이어서 그리고 BTS 이제 군입대 문제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쵸. 보세요? 군입대 문제는 뭐 제가 뭐 따로 어떻게 뭐 생각하는 것은 없지만 물론 뭐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만약에 군 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 워낙 BTS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 최초로 여성 걸그룹 또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러면서 점차 이 BTS 의존도를 조금씩 벗어가고 있는 부분은 하이브의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이제 어떤 종목을 또 기업을 공략할 때는 단순히 한 가지 이슈 또는 뭐 시장에서 그냥 부각받는 그런 재료만을 가지고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실제로 뭐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는 뭐 기업이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더 크게 더 큰 실적을 쌓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음원 판매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는 국내에선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NFT라든지 다른 뭐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들을 영위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이브를 엔터 기업으로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는 그런 성장주로서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중도 5%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낙폭을 키웠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2021년도 연초에 한 차례 하락 추세를 가져갈 당시에 지켜졌던 구간인 이 19만 원 구간입니다. 19만 원 구간까지는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19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지금 현재 비중 5%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하이브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해 11월 고점 구간까지는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전반적인 전망은 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는 19만 원 선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IT 성장주로서의 성장성을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종목 상담이 끝나도 또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태우 전문가와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역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시장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가져온 이태우 전문가의 필승 종목 확인해 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었나요? DDR5 관련주.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TLB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 TLB. 네, TLB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TLB를 준비한 이유를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를 또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단 올해 예상치가 2,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70억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수치.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했을 때 약 100%가량, 110%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기업적으로 볼 때 이 3,280%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50% 지난해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우량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LB 같은 경우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2020년 12월경에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공략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락 추세를 갈 때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자꾸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가 멈춘 다음에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와주는 타이밍, 그때 한 차례 매수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보이지 않던 거래량들이 최근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그건 120선 장기 이평선까지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해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 또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보통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의 전형적인 상승 초입기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 전략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현재 오늘 시장에서 뭐 48,150원에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구간부터 이제 47,000원 부분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2,500원 부근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이제 8월경의 고점 구간대에 한 차례 거래량들이 유입됐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매물대가 조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소폭 상단인 55,000원 부근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TLB였습니다. 지난달쯤부터 숨어있던 DDR5 수혜주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렸다, 초입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가부터 47,000원 사이 분할 매수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끝나고 이제 방송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하시나요?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제가 이제 또 태웅로직스라든지 뭐 페노션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또 공략을 했고 이런 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 어떤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도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정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웅로직스 또 페노션처럼 상승할 종목들 타점 잡는 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그래도 상승이 좀 오랜만에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오후장 전략은 일단 관망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지금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보니까 뭐 기관이랑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양시장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수 전환이 가장 눈에 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제가 관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매도세가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차례 매수 전환을 해주고 바로 다시 1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던 만큼 오늘 시장에 이런 매수 계약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다시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이제 추세적인 반등 이전에
이전까지는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차분하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세의 전환의 시그널은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태우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